예, 그동안 편안하셨죠? 예,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게 뭐였죠? 지진. 그걸 보면서 뭘 느꼈습니까? 예, 참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다행이다 생각했죠? 예,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요즘 사는 게 또 더 다행입니다. 6.25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? 예. 그리고 그때 6.25 때 그 튀르키예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에 10,000수천 명 군인을 보내서, 도왔대요. 그러기 전에 인도적, 인간적으로, 또 세계 각국에서 뭐, 다른 때는 무슨 나라, 사회주의, 민주주의 이런 거 좀 따지고 하는데, 이런 때는 그런 걸 다 초월해서 지금 돕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각자 성의껏 좀 도움을 하면 그걸 우리가 거기 전달해야 되겠다, 그런 것입니다. 얼마 전에 도시에 있었던 일인데요. 시어머니가 며느리 보고 송편을 좀 빚어라 그랬어요. 그래서 송편에 소금을 뭐도 넣고 이렇게 맛있게 해라. 그래가지고 그걸 만드느라고 방앗간에 갔다 오고 이래저래 하고 하루 종일 하고 저녁 때쯤 돼서 송편을 쪄서 김이 팍 오를 때 되니까 가만히 들으려고 하고 들은 건 아닌데 시어머니가 방에 앉아 계시면서 얘야, 송편 잘 익는다. 송편 먹으러 오너라. 그 가까이 사는 딸한테 송편 먹으러 오라고 전화를 했어요. 그 며느리가 기분이 좋을까요? 안 좋을까요? 그래서 나는 오늘 실컷 힘들고 해놓으니까 며느리 아들 이 집에 있는 손자들 뭐라 말은 안 챙기고 딸부터 챙긴다고 화가 나서 그냥 아이고 나가면 그러면서 앞치마 확 벗어 제끼고 그냥 나도 친정 있다 친정에 가야지 이러고 막 나서는데 주머니에 전화벨이 따르릉 울리더래요. 근데 그때 또 친정 오면 얘야 송편 잘 익어간다 송편 물어 오너라 그러더래. 그래서 이 며느리가 친정에 갔을까요? 안 갔을까요? 안 갔어요. 그래서 그걸 그 전화를 받고는 역시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나 딸도 사랑하고 며느리도 다 사랑하는데 그래 딸 먹으러 오라는 건 똑같구나. 우리 시어머니만 원망할 일이 아니다. 그 생각이 탁 들었어요. 이것은 우리가 눈앞에 있는 게 내한테 기분이 좋다. 내한테 덕이 된다 안 된다. 그것만 생각할 게 아니고 조금 상대의 입장에서 입장 바꾸어서 아니면 조금 더 넓게 지나간 것, 다가올 것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렇게 화날 일이나 그렇게 짜증날 일만들은 아니다. 그래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또 상대의 마음도 헤아려 보고 그렇게 하면 세상이 그렇게 힘겨운 게 아니다. 그런 이야기입니다. 맞지마 니까야를 경을 읽다가 이런 대목이 있었어요. 바닷가에 거북이가 물 밖에 살 나왔어요. 그래 물 밖에 나오니까 자칼이 저기서 바닷가에 있다가 거북이 나온 걸 보고 딱 쏘아봤어요. 야, 저놈 맛있겠다 잡아먹으면. 그런데 거북이도 자칼이 저쪽에 오는 걸 탁 봤어요. 보고 거북이가 어떻게 했을까요? 그냥 모래바닥에 딱 엎드려가지고 발이고 꼬리고 고개고 전부 다 그 동그란 갑주 그 껍데기 속에 쏙 집어여 버렸어요. 그러니까 자칼이 막 다가와서 딱 보니까 이거 딱딱한 이 덩어리는 먹을 수가 없어. 그래서 지가 언젠가는 숨 쉬고 고개를 내밀겠지. 그때
콱 물어서 잡아먹어야지 이러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요놈이 딱 들어가 고개를 안 내놔. 그래 다 기다려 지쳐서 이제 자칼이 그냥 슬 저쪽으로 가버렸어요. 그때 쏜살같이 내놓고 도망가 버렸습니다. 거북이가 바닷물로 들어가 버렸어요. 그래서 누가 이겼습니까? 거북이 이겼죠. 그러니까 이건 잘 살피고 잘 참는 놈이 이겼다 이 말이야.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조금 힘들어도 조금 전에 며느리도 이제 친정어머니 전화 안 왔으면 그만 친정에 간다고 가버리고 나중에 시어머니한테 잘했니 못했니 이래 될 건데 조금만 참으면 된다 이 말이야. 다행히 그때 전화가 와서 다행이지만은 그런데 여기는 단순히 참아라가 아니고 이 경에서는 거북이가 네 발도 머리도 꼬리도 그 껍데기 딱딱한 그 몸통 속에 쏙 집어 넣어버렸어요. 그것은 그 머리와 꼬리와 네 발을 단속을 잘 해가지고 안 잡아먹혔다는 겁니다. 그럼 우리도 눈으로 보면 좋은 것도 보이고 안 좋은 것도 보이고 귀로 들을 때도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는데 눈에 조금만 실증 나도 막 돌리고 눈에 좋은 거는 내 볼락하고 가질락하고 귀에 솔깃한 건 내 들으락하고 입에 맛있는 건 내 먹으락하고 그래서 눈, 안, 이, 비, 슬, 신 이런 걸 자꾸 자기가 하자는 대로만 해주면 결국 그 거북이가 짐승에게 잡아먹히는 꼴이 된다. 그러니까 그걸 잘 단속해갖고 먹고 싶은 것도 조금만 먹고 딱 참고 보고 싶은 것도 조금만 보고 참고 그 눈, 귀, 코, 입, 몸뚱이가 하자는 대로 다 해서는 안 된다. 그걸 적절히 하고 잘 단속해야 된다. 그게 거북이가 꼬리나 머리를 싹 감추어서 가만히 참고 있어서 화를 내는 것과 같다. 그래서 이 경의 이름이 거북이 비유경입니다. 거북이 비유경에서는 우리 안, 이, 비, 슬, 신의 의를 잘 다스리고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. 그래요. 또 이런 말을 다른 경에서는 다른 또 아한부 경전에 우리가 6 도둑놈을 키우고 있다. 눈은 자꾸 좋은 것만 보려 하니까 도둑놈, 귀는 좋은 것만 들으려 그것도 도둑놈. 이렇게 안입이 설신이가 다 도둑을 키우고 있는데 그 도둑을 잘 다스리면 도둑이 아니고 나를 잘 위하는 시자가 되겠죠. 그래서 그런 안입이 설신이를 잘 다스려야 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명심해야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화나는 일, 얄미운 일들이 생기거나 어떻게 하면 바로 잡을까 하는 그런 일들이 요즘 많이 생기기는 하는데 그런 것 중에 하나 예를 들어보면 1980년이 채 안 됐을 1970년대에 이제 그 70년 초반인가 그때 부산의 금화사 구소동에 있습니다. 금정구 구소동에 있는 금화사 절을 그때는 아주 구소동이 시골이었어요. 절 앞에 논도 있고 막 산 밑이고 그래도 도로에는 멀지 않았죠. 그런데 그 장건하신 스님이 지금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 종정이신 저희 은사 스님께 성자 파자 대종사님 이게 기부를 했어요. 스님 주재하고 스님 절 운영하세요 주셨습니다. 그걸 받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절 앞에 논이 서마지 있는데 그걸 그 장건한 스님은 아들이 3명 딸이 2명 있는
가족 거느린 스님이라요. 그래도 일제시대 때부터 연불도 잘하시고 법문도 잘하시고 어디 가서 제바도 잘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돈도 모아고 가족도 잘 다스리고 잘 키우고 절도 또 짓고 그렇게 능력 있는 스님이었어요. 그런데 이제 이 큰아들이 사업을 한다고 저 초량에 어디 아파트를 지으면, 그때 우리나라 아파트가 안 많았습니다. 아파트를 지으면 돈을 번다고 해갖고 이제 자금이 좀 모자란다고 절 앞에 논어를 서마지 팔아다가 이거 팔아갖고 가져가서 아파트 팔리면 갚을게요. 그래갖고 이제 팔아갔대요. 팔아갔는데 아파트를 2동을 짓답니다. 짓는데 뭔가 흠집도 생기고 뭐 하자도 생기고 이래갖고 못 팔고 실컷 빚 맞았어요. 그래갖고 돈 팔아간 걸 갚을 수가 없었어요. 그러니까 신도들이 막 들고 올라가서 아이고 저 장가 저 아들이 말이지 절론 다 팔아먹고 절에 아버지가 줬는데 아들은 팔아먹다고 저 아들을 갖다 고발을 하든지 뭐 온갖 재산에 딱지를 붙이든지 해야 된다고 막 모여갖고 성토를 했어요. 그때 저희 스님이 그랬대요. 아니 장건주 스님이 절 지을 때 절 지갖고 이 내한테 여러분 신도를 줄 때 아들을 구속시키고 아들을 살림에 딱지 붙이고 그러라고 좋겠습니까? 그렇게 하면 장건주 절지인 그 절지어서 준 장건주 스님이 마음이 편겠습니까? 절지어 줄 때는 가족도 편하고 신도도 편하고 스님도 편하라고 좋으라고 절지어 줬지 뭐 시비 붙고 집에 딱지 붙이고 아들 구속시키고 그러라고 절지어 줬겠습니까? 그래도 고발할 사람 하세요. 그랬어요. 그랬더니 막 고발해야 된다고 돈 받아야 된다고 막 날뛰던 신도님들이 입이 쏙 들어가 버렸어요.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? 지금 당장에 옳고 그런 것만 좀 따지지 말고 근원적으로 좀 생각해 보자. 조금 더 폭넓게 생각해 보자. 조금 더 부처님의 자비심으로 생각해 보자. 그런 것입니다. 그래서 이제 저희 스님이 내가 그 갔을 때 이미 그런 일이 지나가고 났는데 이야기를 해서 들었어요. 그때까지도 앞에 논은 있긴 있더라고요. 다른 사람이 농사 지어서 그렇지. 이런 일들이 있었는가 하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내 눈앞에 보이는 것, 지금 옳고 그런 걸 조금 적고 그 전에 은혜라든지 다가올 일이라든지 조금 시간적으로 길게 공간적으로 폭넓게 보는 안목으로 보고 판단을 해라. 그러면 좀 싸울 일도 시비할 일도 없을 것이다.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. 그 이제 윤달이 한 달만 더 있으면 윤달인데 예수에는 윤달에 맞추는 게 통상 그렇게 하고 있어요. 그래서 마치기 위해서 다가오는 금요일부터 이 시작 입제를 하고 하는데 이 수제는 왜 한다고 들었습니까? 알게 모르게 또 전생에 지은 업이 있다.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뭐 불공하고 기도하고 수행하고 보시하고 해도 전생빚도 갚고 또 금생에도 보람되고 내생에 극락세익하고 그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. 하고 있지만 이 예수제단은 7일이라는 기간을 딱 정해서 또
명부 10대왕에게 각 띠별로 전생 빚이 얼마 있다. 또 전생부터 너는 어느 정도 수행을 해라. 그런 걸 딱 예시를 해놨어. 적어도 그거 이상은 해야 된다. 그걸 딱 알고 10대왕에게 경전도 바치고 이제 절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전생의 죄와 빚을 갚고 또 금생의 내 삶을 되돌아보고 또 죽음 직전에를 생각도 해보고 그래서 내 생도 좋은 세상 가도록 하는 좀 더 거기에 잘 느끼게 하는 그런 의식이 이 생전예수제다. 그렇게 알고 하십시오. 여기는 남녀노소 누구나 동참하고 하는 것입니다. 그리고 다른 해는 조상님 천도제에 대해서 조상님 잎에도 다 붙이고 조상님 천도하는 것도 하는데 금년 우리가 윤달에는 산 사람 위주로 하자. 그렇게 해서 10대왕 탱화를 붙이고 거기에 중단입니다. 여기 상단이고 중단에 또 공양도 올리고 절도 올리고 경도 읽고 하는 걸 하게 됩니다. 이렇게 진행된다는 걸 아시고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또 윤달이 다가오면 요즘은 옛날 사람들만큼 그 전에 어른들이 하신 말씀을 무작정 따르는 분이 적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아직도 그런 걸 다른 사람이 들어있어요. 그래서 묘지에 때를 입힌다든지 파서 옮긴다든지 아니 집을 수리한다든지 그런 거는 윤달에 하면 좋단다. 윤달에 다른 달에 하면 해롭단다. 탈이 난단다. 그래가 윤달에 하면 좋다고 하는데 왜 윤달에 해야 되는가? 그 연유를 알면 그 이유를 알면 윤달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생전예수제 같은 것을 윤달에 하는 것은 1년이 통상 다른 해는 12달인데 이때는 13달이니까 좀 여유달이다. 이 달에는 뭐 결혼 기념일도 없고 가족 생일도 없고 조상님 지사도 없고 그렇게 그런 쪽으로 없으니까 여유 있는 달에 예수제도 하고 삼사순례도 하고 뭐 그렇게 하자. 또 조상님 묘지를 옮기는 것도 막 여유 있는 달에 하자. 그래 좋다라고 하긴 한 것 같아요. 그런데 뭐 예수제나 삼사순례 이런 것은 뭐 윤달에 하면 좋긴 한데 묘지를 파서 옮긴다든지 집을 수리한다든지 이런 중요한 문제는 꼭 윤달에 해야만 좋다라고 하는 것은 편견입니다. 거기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. 그래 하나 예를 이야기해 볼게요. 우리 저 고향 동네에 있었던 일인데 6년 전인가 윤 5월인가 한 번 있었죠. 그때 엄청 더웠어요. 그 윤 5월이면 이제 양력 6월 7월이니까 7월 이때니까 7월입니다. 7월 한창 더운데 기어 윤달에 좋다고 뭐 묘지를 옮겨와갖고 뭐 일하고 하는데 그 일하는 사람들이 땀을 펄펄 흘리고 그래 이제 그러니까 그걸 시작한 사람들이나 그게 동의한 사람들은 윤달에 안 하면 해롭단다. 그래. 어떻게 해롭노 물어보면 어떻게 해롭는지도 몰라. 왜 윤달이 좋은데 그것도 몰라. 윤달에 하면 좋다 카대요. 그 부이라. 그래갖고 막 땀을 팍팍 흘리고 막 조금 일하다가 그늘에 쉬러 가서 조금 있다 찬물을 들이키고 막 그 야단을 하면서
또 뭐라 하냐 그러면, 야, 우리 조상님 뭐 옮기는 일이고 뭐, 그래서 그렇지. 내가 돈 받고 싹 받고 하는 일이 같으면 하루에 1,000만 원 줘도 내가 이 일 안 하겠다. 그만큼 듣고 괴로웠다는 것입니다.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. 이 말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? 꼭 윤달에 좋다는 데 집착하지 마라. 올같이 이렇게 윤 2월 되었고, 양력 3월, 4월, 요럴 때는 윤달이 들어도 하면 좋겠죠. 그래서 이제 이런 집수리, 뭐, 나무 심는 거, 뭐, 떼 가꾸는 거, 묘지 가꾸는 이런 걸 전에부터 청명한식에 좋다 그러는데, 청명한식이 언제입니까? 청명이 4월 5일 아닙니까? 이때는 우리나라 기후에 중국도 하남성, 그 다음에 하북성, 요런 쪽으로, 이 위도 경도가 있죠. 그 위도상의 요때가 따뜻하고 피나고 일하기가 좋아요. 다시 말하면 얼음도 녹아서 흙파기도 쉽고, 그 다음에 나무나 풀도 잘 살고 옮겨 심으면 일하기 땀도 안 나고 발 시려워서 얼어터지도 안 하고, 그러니까 그때 하는 일 꼭 청명한식 날만 좋은 게 아니고 그걸 기점으로 전후에 양력 3, 4월 이럴 때 춥도 덥도 안 하고 나무도 잘 살고 그럴 때 하면 되는데 꼭 그날이 좋다는,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.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현실의 상식적 지혜라서 아는 게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. 그래서 좀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.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. 오늘은 안입이 설신을 잘 단속해라. 그 눈이 하자는 대로 귀가 하자는 대로 막 따라가는 것은 향락에 빠져서 결국 내가 덕이 없다. 그러니까 이 안입이 설신을 잘 단속해라는 것을 거북이 비유경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그리고 지금 내가 화난 일이다, 밉다, 상대가 왜 저러나 하더라도 상대의 입장에서 좀 넓게 그 사람의 마음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잘 편안하게 다스릴 수 있고 할 수 있다.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. 여러분 주변에 어린이나 중학생들 좀 찾아서 보내세요. 꼭 합창은 안 하더라도 법회에도 보내고. 두 번째 부탁이 더 중요합니다. 박수보다. 알겠죠? 마치겠습니다.